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정실한락원 정부전공 대정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낭옥 제39강 시작하겠습니다. 제39강에서는 백제 동성왕후 침공을 받았던 94세 양교울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486년 1월에 태자 융이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 429년에 탄생하시어 57세이었습니다. 이분이 탐낭국 94번째 을라 양교왕이었습니다. 양교왕은 탐나기온 2855년 1월에부터 탐기 2886년 12월까지 31년 11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양교 9년 서기 494년 1월에 부여왕이 고구려에 항복을 하여 왔음고 탐나에서는 특산물 진주를 고구려에 보냈습니다. 양교 시대에 탐낭국에서는 해마다 백제에 조공을 바치던 것을 백제가 웅진천도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되자 백제에 반발하여 공납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양교 13년 서기 498년 8월에 백제의 동성왕이 직접 군사를 일으켜 탐나 왕국을 치려고 출동했습니다. 백제군은 웅진을 떠나 부여에서 금강을 건너 익산, 전주를 거쳐 지금 광주인 무진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탐나 양교왕을 대신하여 탐미달의 성주가 급히 사신으로 나서 군사를 철병하면 더 많은 공물을 바치겠다 하니 백제 군사가 몰려갔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탐나의 공부를 바치지 않아 왕이 친정에 하여 무진주에 이르니 탐나가 이를 듣고 사신을 파견하여 사제환이 그쳤다. 탐나는 즉 탐모라이다. 이 대목에서 탐나의 영토가 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남해안, 강진, 해나, 만도, 장흥, 영암 등의 탐나촌, 탐미다래까지 지배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탐나가 남쪽 섬나라였다면 동성왕은 금강하루에서 전함을 띄웠을 것이지 육로로 해서 무진주로 출동했을 리 없고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사죄하여 군사를 멈추게 한 것은 먼 섬나라에서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탐나 왕국은 고려에 통합될 때까지 하나의 국가로서 엄연히 존재하면서 탐나도뿐만 아니라 남해안 탐미달의 영토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백제의 간섭이 심하여 신라 및 고구려와 교역을 중단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에 백제에서는 내법자평 고진노로 하여금 탐나의 산천지형 즉 인물과 토산물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신령스러운 유적이며 한간에 전하여오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사기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양교왕 18년 서기 503년 10월에 신라 지증왕이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신라는 사라, 사로, 계림, 서라벌, 신라 등 여러가지로 불리던 바람에 국호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증왕은 신하들에게 국호를 하나로 일원하도록 지시했고 결국은 시대의 추이에 맞게 한자로 된 신라가 정식 국호로 채택됐습니다. 즉 덕업이 나날로 새로워져 사방이 모두 덮기를 바라는 신라 새로울 신자를 글자로 취하고 2872년간이나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게 왕국을 이어내려오는 탐나를 본받아 나라라자를 글자로 취하여
신라라 하였습니다. 이에 신라의 김씨 왕조를 탄생시킨 숨은 공로자 미치왕조 양부, 양질과 내물왕조 양탕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지증왕은 군주 칭호도 국제의 흐름에 맞게 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신라는 거서관, 이사금, 마립감 등의 족장을 의미하는 신라의 방언을 군주 칭호로 사용하였는데 이때부터 국제원 왕의 칭호를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양조 27년 서기 512년에 신라 지증왕이 아슬라주 그리고 강원도 강릉으로 고려 때 명주, 군주, 이사부, 본명은 명주였습니다. 군주 이사부를 즉 박이종을 여기에 보내 우상국을 항복시켰습니다. 아슬라주에서는 순풍이 불 때 이틀 정도 걸리면 동쪽 바다 가운데 울릉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물 깊은 것만 믿고 교만하여 신라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지증왕은 이사부에게 군사를 주어 울릉도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이사부는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 위에 한 줄로 세워놓고 울릉도에 이르려 그들을 위협하여 외쳤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 모두 풀어놓을 것이다. 그러자 울릉도 사람들은 모두 사자를 두려워하며 항복하였습니다. 지증왕은 이를 기뻐 큰 상과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사부는 다시 탐나 왕국에 이르려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죄를 문책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양교왕이 예의를 갖추어 말하기를 천시에 따라 하늘을 섬기고 지리에 따라 땅을 섬기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어찌 사람이 사사로움을 끌려 복종하라 하는가 라고 하니 이사부는 정벌을 멈추고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이사부는 17관등 중 2위인 이찬을 거쳐 진흥왕 때 중앙과 지방 군사를 모두 총괄하는 병부령이 되었습니다. 양조 28년 서기 513년에 탐나는 태자를 신라에 보내 할애하였습니다. 양조 6년 서기 491년 7월에 백제의 기근으로 백성 600호가 여호가 신라로 들어갔고 고구려에서는 장수왕이 죽고 문자명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양조 15년 서기 500년 11월에 신라에서는 소지마립간이 죽고 지정마립간이 즉위하였습니다. 양조 16년 서기 501년 12월에 백제에서는 백가가 동송왕을 죽이자 25대 무령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백가는 이듬해 1월에 가림성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습니다. 양조 17년 서기 502년에 신라에서는 순장법을 금하고 처음으로 우경법을 썼습니다. 양조 29년 서기 514년에 신라에서는 지정마립간이 죽고 법국왕이 즉위하였고 시효법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조시대 중국 북위에서는 서기 483년에 동성혼 금지법을 마련하였고 서기 492년에 양나라 무제의 명을 받아 심약이 송나라 역사서 송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남제는 황실이 어지럽고 정권 다툼이 자주 일어나더니 결국 양조 17년 502년에 남조 제나라의 지방 총독이었던 소연이 황제로부터 강제로 양위를 받아 양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황실 종친이었던 무제는 비천한 가문 출신이었던 이전의 남조 건국자들에 비해 권력 기반이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남북조 시대에 보기 드물게 긴 기간 47을 제위하면서 안정된 정치를 펼 수가 있었습니다. 무제는 교양과 정치의 감각이 뛰어난 황제였습니다.
그는 관대한 정책을 펴 지배층인 귀족의 환심을 얻었고 금권 권력에 앞장서 재정을 탄탄히 하였습니다. 서기 504년에 불교는 국교로 선포하였고 이듬해는 오경박사 제도를 부활시켰고 학교를 세워 유교를 장려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이에 학문과 문화가 발달하고 강남지방은 오랜만에 번영을 누렸습니다. 심약, 유업, 소명태자 등 남조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활동하는 것도 이 무제의 치세였습니다. 서기 505년 8월에 부귀가 양나라를 공격하자 이때 두 나라는 적대 관계가 되어 패권 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양교 시대의 서양에서는 서기 489년 돈코트 왕 데오도리우쿠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듬해 소코트의 후원으로 이탈리아 오도르케를 격파하였으며 서기 493년에는 오도아케르를 죽이고 돈코트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서기 484년에는 로마에서는 동서교회가 분리되었고 서기 491년 동로바에서는 아타나시우스 1세가 즉위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반대로 프랑코 왕 크로비스 1세는 서기 496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양교 32년 서기 517년 12월에 왕께서 붕어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으며 천수가 88세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태자 남물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해상 국제교육의 중심이었던 95세 가제를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